저는 윤석열 정권과 이 여당을 보면 이분들이 대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뭔지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더 나은 세상,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더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나 여당이 이런 사업을 하자, 저런 정책을 만들자, 이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야당이 하려고 하는 다수당으로서 야당이 책임지고 하려는 일들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을 발목 잡는 여당,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흔치 않은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시지만 어제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그 기자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다시 또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치적 탄압을 봐왔지만 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됐다고 다시 재청구하고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대선은 되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제 개인이 치러야 될 수모와 또 순환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죠.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영원하지 않다는 점 생각하고 또 나중에 후회되거나 아니면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황당한 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0%를 회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여러분, 시장의 물건값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70% 환수하겠다고 정했는데 안 사, 안 해. 이러면 사업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제시하고 그쪽이 다시 응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게 가격이죠. 그게 시장이죠. 근데 어떻게 70%를 무조건 회수한다고 정합니까?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거대 자금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망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이 70%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심사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70% 영업이익의 70%를 주면 점수를 더 주고 6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 점수를 좀 깎자. 이런 심사 기준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이거는 확정 이익으로 가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내부에서. 근데 그 직원이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70%가 기준이 된 겁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액만큼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에 반드시 물어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찰도 가격심사부 이런 걸 하나 두어가지고 범죄를 미리 막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환수한 게 1830억밖에 안 된다가 영장 내용인데 검찰이 과거에 저를 5,503억 원을 환수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기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사실이다라고 해서 1, 2, 3심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판결상 5,503억을 환수한 게 맞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830억만 환수했다고 영장에 버젓이 써놨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분들이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확정액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비율로 했으면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더 수익이 성남시 몫이 또는 도시공사 몫이 늘어났을 것 아니냐. 근데 못 늘어났으니까 확정으로 정한 게 배임이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당시에 예측했던 것보다 경기가 나빠서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급전직하했는데 이런 상황이 당시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 수익이. 그러면 성남시가 받을 게 없어졌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율로 정하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이익이 늘어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손해가 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 유무죄를 이 검찰 논리에 의하면 천공 스승 같은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일반적 예측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잘못 예측하면 갑자기 범죄자가 됩니다. 사실 농담할 일이 아닌데 경기의 예측이나 비율로 할 것이냐 확정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정책 판단 또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판례입니다. 왜 비율로 안 했냐라는 이런 주장 자체가 참 납득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성남 시민구단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우리 그 경남도지사 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관련 기업들한테 후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후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어서 낸 게 수없이 많죠. 그런데 저는 2014년 그 전후로 2015년 전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종북의 자금줄이니 이러면서 수사도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4년 6월에는 청와대가 이재명 반드시 잡아라 이런 지시를 해가지고 성남시를 탈탈 털 때이기 때문에 어떤 의심을 받을 일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측근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지시했죠. 내 근처에 있으면 폭탄을 맞는다. 벼락 맞는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심하고 숨겨야 될 일을 아예 하지 마라. 우리는 어항 속 금붕어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죠. 그래서 저는 관련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후원해라 또는 광고해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한 거는 그냥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한 거죠. 이 구속영장 내용 어디를 봐도 제가 한 행정이 뭐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찾았겠지만 하나도 못 찾은 거죠. 저 연합뉴스 정윤주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은 이제 바뀐 거는 대통령이랑 검사뿐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좀 검찰 소환 출석 3번 하셨던 것처럼 좀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고 하셨던 것은 아예 뭐 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제가 그 대선 때도 이런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처럼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할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평화시대 정말로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대표님, 당 안팎으로 이제 대표님 거취와 관련해서 당에 이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있고요. 별로 감흥이 없는 농담이었군요. 예,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뭐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 나경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이제 검찰 논리를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그 정보가 유통이 된다고 해도 이 뭔가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게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당에 부담이 되고 좀 총선에까지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는데 이걸 확실히 떨쳐내고 좀 민주당을 아직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여쭙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저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죠.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의 남용, 국가 권력의 남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언제나 믿었고 그 국민들의 힘으로 외롭지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기득권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수사받고 수배되고 구속되고 해왔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자리까지 저를 끌어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 독재 정권의 이런 무도한 폭력적 지배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OBS 이어진 기자입니다. 대표님 해명과는 좀 반대로 이제 검찰은 대장동을 어쨌든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라고 직접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논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쓰인 것이 바로 이제 영장 내용이죠. 근데 영장 내용에 그런 내용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장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던가요? 영장에? 네. 그리고 이 토착 비리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검찰 비리입니다. 검찰 비리. 여기에 보시면 무슨 뭐 몇십억 뭐 집을 원가로 사고 무슨 퇴직금 뭐 등등으로 뭘 지원을 받고 고문료를 받고 이 다 특히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직 검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검찰 비리라고 하는 게 꼭 굳이 규정을 한다면 적절하고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25억 원 투자해서 5천 사실은 800억이 넘습니다만 이외에도 추가 환수한 게 있어서 약 6천억에 가까운 개발 이익을 환수한 사례가 있는지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비리일 수가 있습니까? 경기도정에서 꼴찌에서 요즘평가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다음 지지율을 보면 하락세 위치에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 네. 단어에 프레임이 들어있죠. 네. 지지율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지지율은 지금 뭐 제가 지지율 얘기하는 게 적절치가 않은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 흐름 중에 표면의 출렁임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특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어서 소위 컨벤션 효과, 이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여론조사는 전화를 하는데 열성 지지자들이 전화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는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동의가 네. 잘 안 됩니다. 판단은 각자 할 수 있는 거죠.